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날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비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온 세상 천하가 물바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노아의 방지라도 띄워야 될 모양입니다. 오늘은 또 최명희 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되는 이야기는 1999년도 12월 MBC 여성시대에서 양희은 씨가 읽어준 내용입니다. 혼불에 바람난 남자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이야기입니다. 1998년 최명희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최명희 씨의 글 한 조각 한 조각 한 편 한 편을 찾아다니며 모았던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양희은 씨 부탁합니다. 네, 사연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황종원 씨 사연입니다. 나는 바람이 났습니다. 결혼 22년 만에 아내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또 무슨 생각해? 식탁 한 구석에다 멍하니 눈 떨어뜨리고 있는 내게 아내가 넌지시 물어봅니다. 아니. 뭐가 아니야? 또 그 여자 생각이지? 그래, 맞다. 만난 적도 없는 여잔데. 아이 참. 그게 더 문제야. 정신적으로 바람피는 게. 아내 말이 맞습니다. 잠자리에서나 책상머리에서 나는 그의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일하러 가서도 얼른 일하고 다시 그 일을 찾아 나서니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이미 죽은 사람이고 정말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며 생전에 차 한 잔의 인연이 없었으니 무슨 정분이 있을 리 없고 세상에 알려졌으나 알려진 만큼 세상이 쉽게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니 누구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네, 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 그의 이야기입니다. 혼불은 남원 양반댁 3대의 종부들과 주변 민초들의 이야기이니 세상에 2대나 3대를 담은 소설이 그 책뿐일까. 허나 나이 33살 이후 17년 동안 오직 혼불 10권의 소설을 자신의 아들, 딸 삼아 이 세상에 남기고 작가 최명희가 떠나니 작년 12월 11일 일입니다. 작가와 인연이 있다면 소설 혼불의 독자 중에 한 사람이요, 구태여 더 인연을 따지자면 같은 47년생 동갑내기일 뿐. 내가 이 작가에게 연연할 이유는 물론 없으나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읽고 평창으로 그 풍경을 보러 가고 메밀국수를 그곳에 가서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효석 선생의 생가 앞에 가서 서면 두 눈을 가리고 돌아서게 되니 이효석 생가라는 안내판이 있지만 그 집은 수제비나 국수를 말아 파는 밥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가의 처마 한가운데 덩실 액자가 이효석 생가라고 떠 있지만 선생의 연역일까? 아니, 메밀국수 광고판이니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자랑한 작가에 대한 후손의 답례가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작가 최명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이의 나이 51살, 남녀의 사랑도 잊은 채 혼불을 사랑하다 혼불 때문에 치료에 때를 놓친 암 때문에 그이는 떠났습니다. 시신이 모셔진 삼성병원 영안실, 100명은 더 앉을 수 있는 그 넓은 장소에 문상객이라고 앉아있는 사람은 나 말고 몇몇 뿐이었습니다. 너무도 쓸쓸한 그 자리에서 내가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목숨 바쳐 글로써 우리 어를 빼어나게 그려준 작가에 대한 대접이 이렇다면 또 다른 최명희를 누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주시의 홈페이지를 찾아들거나 혼불 마을이 만들어졌다는 남원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작가에 대한 기록은 없는 무신경이 참 대단하군요. 이렇습니다. 늘 처음에 번잡하다고 할 만큼 시끄럽다가 조금만 지나면 잊고 삽니다. 생전에 작가는 이 일을 위하여 천군만마가 아니어도 좋은 단 한 사람이라도 오래오래 나의 하는 일을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다 하던 그 말에 대한 화답을 내가 하여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작가가 중앙일보의 신춘문예에 당선되던 해인
1980년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13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보성여고 국어교사였던 작가는 얼마나 가슴 부풀었을까. 그 계단을 올라가 3층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보았습니다. 작가를 위하는 나라에서는 작가의 생전에 거처하던 곳을 유물도 갖추고 안내판도 붙여 깨끗이 정리해서 작가를 찾아가는 길로 잘 정리해 놓았다지만 여기서는 문패도 번지수도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작가 최명희, 여기서 혼불을 남겼다 하는 팻말 하나 없는 무신경이 서름이 되어 찾아온 길손의 가슴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명희 찾기를 힘들지만 찾아보리라. 작가 최명희의 글을 찾아 모교인 전주 기전여고의 교감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마침 그분은 작가 최명희와 전주 풍남국민학교 동기 동창이셨습니다. 기전여고 서무과 직원 시절 작가 최명희의 교지에 실린 글 냇물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내 기사가 실린 여성시대 10월호를 가지고 작가 최명희가 국어선생님을 하던 서울 보성여고를 찾아가서 여성시대 덕으로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게 따뜻한 도움을 받았지만 그때 살던 해방촌 산 달동네 주소에 흔적만 있을 뿐 남겨놓은 글이 없었습니다. 국립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찾아가고 국립도서관에서는 전북대학 시절의 학생 최명희의 글을 찾았습니다. 숙대에 가서는 30년 거의 다 돼 부서지고 있는 신문철에서 대학 4학년 당시 당선됐던 소설 탈공을 찾아냈습니다. 연세대학 신문에서는 수필부문 상을 받은 35년이 되어가는 고교 3학년생인 여고생 최명희의 수필 우체부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란. 나는 이 글을 모두 모아 하루 걸러 이틀 걸러 천리안에 띄웠습니다. 작가의 큰 누이에게 작가 최명희를 기억하고 통신에 올린 글과 조선일보사에서 구한 작가가 집필하던 사진 한 매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혼불 작가 최명희의 정신적인 시신인 글 한 조각 한 조각 찾으면서 살아서 혼불을 남긴 작가의 집념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작가 최명희를 사랑하는 내 작은 일파가 만파가 되기를 바라지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오래오래 내 일을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다 하던 작가의 호소가 작가의 일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웬일로 참 이토록 사무칩니다.